셀트리온 22년 상반기 실적을 스룹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41.8%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52%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분석 결과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불투명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9월 26일자 중앙일보 김돈현 기자의 뉴스 보도 내용인데요. 바이오주 개발비 손실 폭탄 더 커진다. 개미 투자주의보라는 경보성 뉴스를 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라고 했는데 이게 그 확실한 곳인지 그게 좀 저는 그 불분명하게 느껴집니다. 지난해 말 코로나19 치료에 레키로나 개발비 대부분을 손실 처리했다.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뭐 제약회사라고 명분은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사실 셀트리온의 판매 솔 에이전트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헬스케어가 레키노라를 개발했는지 그거는 저는 좀 확신하기가 어렵네요. 그래서 이 개발비는 국제회계 기준이 정한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재무상표상 자산으로 반영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다 손실 처리했다는 얘기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산화 요건 완화한 새 제약 바이오 감독 지침, 자산화 개발비 클수록 손실 폭탄 부메랑, 지침 문구의 오해 유발 요소, 당국 추가 설명할 것. 뭐냐면은 금융당국은 제약업계가 분식회계 처벌 우려로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회계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지침은 이걸 자산으로 한다 그러면 아마 이 지적재산권 등 무형자산으로 일단 잡았다가 나중에 감가상각 해나가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일시에 비용을 떨어버리면은 손실이 나니까. 근데 과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여기에 해당하는 건지, 왜 샘플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대상으로 했는지, 그거는 좀 조금 이 샘플 선정이 좀 잘못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그런 거에 관계없이 계속 이 흑자를 내게 결산이 되는 기업이니까요. 그래서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가 탁상 행정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평론을 한 내용을 소개를 한 것입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제 관심 항목인 재고자산이 증가하면 왜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어떤 세무사의 아이디가 강sem에 절세 톡톡해서 현재 세무사를 하고 계신 분인 것 같은데 한 몇 년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이 늘어나면 이익이 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하면서 매출액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매출원가가 재고자산만 변동이 된다고 가정을 해야만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하면서 쫙 설명해서 이해를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질문의 단기 수익이 아니라 우선 영업이익이라고 표현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판매 유통업 사례로 설명해 가지고는 재고자산이 증가하면 왜 당기 순이익이 증가하나요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핵심은 제조업으로 설명해야 되고 가공비가 배부되는 재고자산이 증가했을 때 이익이 더 증가하는 거로 그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간단한 손익계산서 예시라도 해 주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데 제 보고 난 느낌은 원가회계는 잘못된 가정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세무사는 현재까지 절대로 거의 없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제가 기존의 기존 세력들이 얘기하는 그 논리, 또 뭐 본인들이 뭐 가정이라는 얘기들을 썼습니다만은 원가 회계 자체가 잘못된 가정에서 출발하는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아무리 뭐 그 논리를 피력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화되기는 어렵다. 저는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그 셀트리온 재고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조 원대를 달성해가지고 전년 대비 41.8%가 증가했습니다만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68.6%, 그 퍼센테이지는 크게 증가했습니다만은 워낙 그 뭐 원재료비는 뭐 적은 그 제약업체이다 보니까 금액상으로 39.7%가 증가했고요. 수루푼율은 무려 1.4%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수루푼율 자체는 매우 높은 수준이죠. 근데 1.4% 하락했습니다. 운영비용은 30.1%가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절대금액의 그 수루풋이 증가한 결과로 생산성은 1.92, 영업이익은 4,541억 원, 원가 회계 영업보다도 1,157억 원이 더 이익이 난 아주 오랜만에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더 크게 영업이익이 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앞장에서 얘기한 그 재고자산이 증가하면 왜 당기순이익이 느냐 이렇게 되는데, 이 사례는 그 재고자산 중에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감소하면은 스루프트회계는 오히려 영업이익이 증가한다. 근데 원가 회계는 조금 기대치보다는 그 숫자가 그렇게 제대로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반기에 셀트리온이 재고자산 명세를 공시를 안 했어요. 아니 이렇게 큰 기업이 이러시면 곤란하죠. 이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비용의 성격적 분류에서 재고자산의 변동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라는 그 범위로 가정을 인정을 해서 그 금액을 넣어서 역산하면은 이 그 제품이라든지 이게 둘 중에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금액상으로는 크게 1375억 원이 줄어든 것으로 하면은 이렇게 이 금액을 역산해서 산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 합계 금액은 이렇게 재무상태 비용이 있는 걸 가져왔는데요. 그런데 또 2021년 말 그 재고자산 내역서의 그 금액하고 전체 재고자산하고 재무상태표 재고자산하고 또 12억 5,400만 원 또 차이가 납니다. 이게 무슨 조화냐,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부정확해 가지고 어떻게 그 신뢰도를 얻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상반기에 재고자산 내역을 공시하지 못한 무슨 그 하자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괜히 의심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오늘도 내일도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것은 재고자산 명세는 재고 흐름으로 표시해 줘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에서 CSM 매출원가 재료비는 1617%나 크게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용은 30.1%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가공비율이 84%로서 전년 동기보다 2% 증가했는데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은 하락한 것으로 그렇게 또 해석이 됩니다.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금액상으로는 뭐 크게 증가한 거로 또 나오죠. 이게 뭔가 약간 좀 모순 아니겠느냐, 이런 거를 하게 되는데, 결론은 이 재고자산 명세부터 그 공시를 안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PQ 총 제재 비용은 제가 수치를 맞춰 놓은 거기 때문에 비교의 의미가 없고요.
운영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993억 원 집행이 됐는데 전년도보다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직원 수는 근데 거꾸로 43명 증가했고 평균 임금은 좀 내려갔습니다. 3.1%그 임금 삭감이 됐습니다. 연간 연봉 예상은 9천만 원으로. 지금 일반적으로 왜 인플레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인건비를 올려줘야 되는 마당에 왜 셀트리온은 임금이 왜 깎였을까? 이것도 좀 관심 사항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영업이익은 낼 만큼 내놓고도 왜 그 잘 나가는데 이게 뭐 신입사원이 좀 들어와 가지고 저임금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종합적으로 평균은 그렇게 됐다.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43명뿐이 안 들어왔는데 2,000명 중에서 그거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용역비는 39.3%나 증가했습니다. 2단계 검증이 매우 중요한 건데 이것도 제가 맞춰서 그냥 본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문제는 이제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가액인데 현금식으로 읽으면 현금이 1,066억 원이 나갔다면은 재고자산도 1,066억 원이 증가해야 되는데 967억 원뿐이 증가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99억 원의 현금이 어디로 날아갔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은 재고자산 평가손실이 5억 원이요. 그래도 94억 원의 돈은 불분명한 출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2년 연속 또는 그 전에 거래도 또 분석을 하더라도 이런 갭이 계속 있을 것 같은 거거든요. 이게 뭔가 특별 원인이 있을 텐데 이런 거를 그 일반적으로 그 공인회계사들이 감사를 해가지고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 맞춰가지고 재고자산 회계가 투명하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서 그 감사 의견을 뭐 종합적으로 뭐 별로 재고자산은 건드리는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감사 의견서를 보면은 대부분 뭐 재무 그 관계 쪽만 좀 많이 보는 것 같고 그런데 실제 비즈니스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재고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말이죠. 이런 게 이제 불투명한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금액인지 전혀 추적할 단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그 재고자산이 크게 감소한 거로 나오기 때문에 4.2회전으로 그 회전율이 그 크게 증가했는데요. 거꾸로 수르픈율은 그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이 제조회사에서 이렇게 급격한 이 변화가 과연 가능한 건지, 그것도 이상합니다. 어쨌든, 뭐, 임팩트라는 거, 뭐, 그, 가정을, 인정을 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매출 채권 수금 속도 좀 느리고, 그 다음에 매입 채무에 대한 대금 지급 속도는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원재료 확보라든지 뭐 기타 지급 비용에 대해서는 돈을 더 좀 빨리 주고 그래도 3개월에 한 번뿐이 안 주고 있다는 얘기고요. 상반기니까. 그리고 이제 그 회전율이 4.2회전이라 그러면은 이거에 비해서 수금은 영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헬스케어로가 그 저기 반제품을 가져가는데 돈을 안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그래서 제가 그 전에부터 하는데 이런 그 기업 구조 형태로는 그 외형을 부풀려 가지고 회사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외형 그러니까 사실 그 이제 부풀려진 그 외형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판매 수수료 정도 먹으면은 충분히 그런 손익으로 처리해야 될 회사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익배당이나 그 주주잉여 현금 흐름 내역을 좀 봤는데, 항상 그 셀트리온은 그 주식배당이라는 게 있고 현금배당이라는 게 있는데, 전년도나 그 올해는 그 주식배당이 없네요. 근데 이제 현금배당이 있고, 그 다음에 주식 매수 선택권, 그 직원들한테 주는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충성심을 유도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돈들이, 이 자본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주식 그 발행수도 증가를 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또 주식 매수 선택권을 그 행사한 게 아니고 인식이라는 개념은 이게 또 개념상으로 뭔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셀트리온 계열은 자기 주식을 계속 매입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비싼 가격에, 가능하면 시가보다도 비싼 가격에 사면서 주가 상승을 그동안에 계속 유도했다 이렇게 보고, 그러기 때문에 우상향으로 계속 그 자기 주식을 매입을 하다 보니까 그 뭐라 그러나요? 그 팬들이 많이 생긴 그런 업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셀트리온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옹호론자들이 뭐 씹고 씹는다 그러죠. 그 댓글이나 뭐 이런 거로 이런 거를 분석을 해보고서 야, 그 이런 의견을 낼 수 있는 거지 이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보자. 뭐 이렇게 좀 해서 이 말하자면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얘기가 돼야 되는데 아니 이거 어떤 놈들인지 몰라도 젊은 놈들인지 몰라도 말이죠. 이 말하자면은 이 감성적인 언어로 욕설 비슷하게 하는 그 수준의 이런 애들이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당황을 한 적이 있었는데 왜 그러냐 그 셀트리온에 대해서 그랬더니 그 셀트리온이 이 주주들한테 그 잘하는 그런 그 기법이 있어가지고 좋아하는 것 같소라고 주식 전문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런 데까지 뭐 얘기를 할 필요는 사실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그 2021년 말보다 33,500원 떨어져서 한 4조 3천억 정도 시가가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보통 펄을 얘기하는데 저는 이 T퍼라고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퍼가 주가 나누기 주당 순이익인데 주당 순이익 자체를 제가 신뢰를 안 하기 때문에 시가총액 나누기 T 영업이익으로 요거로 그냥 이 T퍼라고 제가 그 이름을 정해봤습니다. 90.5에서 49.9, 50으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주주 내용은 셀트리온 홀딩스가 20.5%, 05%, 국민연금 들어가 있고 외국인이 21.07%더 많네요. 근데 이 셀트리온 홀딩스의 또 최대 주주는 서정진 씨로 90.19%, 거의 뭐 자기 개인 소유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셀트리온 홀딩스는 그러면은 그 코스트 원가 회계 사고방식으로 2022년 말 매출을 예상해 보면은 1조 한 8천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뭐 이거를 어떤 셀트리온 헬스케어한테 넘기는 가격이 뭐 어떤 이 판매 단위가 있다고 그냥 가정을 해서 179만 원 그 판매 단위로 한다고 그러면은 한 판매 단위당 한 60만 원 꼴 남는다 이렇게 보고 이 경우에 계속해서 셀트리온이 재고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을 감소시켰기 때문에 50%가 감소한다는 가정에서 이렇게 예측을 해 봤습니다. 이상 이 셀트리온에 대한 분석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헬스케어하고 분석을 해가지고 뭔가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저는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